주간유 뉴스 제시카 진행을 맡은 신윤경. 저는 장성규입니다. 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을 하고 있어서 제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태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녹화일이 9월 5일 월요일인 관계로 혹시 녹화 후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밤 녹화일 기준으로는 바로 어제였는데요. 세화 오일장 인근 젓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주희 마을 기자가 현장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불길이 제법 거셉니다. 인명피해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이 점점 거세게 번지고 연기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10시부터 시작된 불은 30분쯤 지나서 불길이 더 거세졌고요. 결국 공장 전체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판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주변 거주지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불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고요. 결국 대형 포클레인을 투입해서 건물을 모두 해체를 한 뒤에야 완전히 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갓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200억 원 가량입니다.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명숙 마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 예산 모니터링 단원들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현장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성읍리 인도 안전보행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사업, 도로와 하수로 높이가 1m 이상 차이가 나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야, 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번엔 아라동 제대 벚꽃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8km 구간에 2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해 보행자 인도를 만들었는데 주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냥 차도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음은 대형 네, 폐기물 맞아요. 집화장 설치 사업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느낌은 있지만 주민 편리와 미관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셨네요.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좀 보기 싫으면 일로 갖고 와. 2억 원이 집행된 남원읍의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변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서류와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 분석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예정대로 수목 집행됐는지. 170주를 모두 제거했는데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준비가 미흡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170주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변 정비. 대륜동 행복농장 조성 분양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한 평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했던 사람은 내년은 못할 거 아니에요? 금년 했던 사람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줘야 돼요. 네네, 왜냐면 맞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기회를 줘야 되지. 한 사람만 몇 년 동안 해버리면 안 네네. 되거든. 우리 후순위로 놓든다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바퀴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사용할 수 3억 원이 있게 해달라 투입된 이런 얘기 이동이동 하셨습니다. 성천로 의병장 고성천 기념길 조성 사업과 자청비 서천 꽃밭 사업, 2억 원이 투입된 조천읍 농업인 무더위 쉼터 사업, 9천만 원 예산인 안덕면의 소꿈넘 마을 덕수 불미공예 사업, 그리고 8천만 원 예산인 중문동의 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모니터링단은 이렇게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를 살려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기자 문명숙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예리한 시선이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이제 골고루 점검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한번 함덕으로 가볼까요? 함덕의 명물하면은 역시 서호봉이죠.
서호봉에서 바라본 해변과 해돋이, 노을 정말 일품인데요. 이 아름다운 서호봉을 지키고 갖고 가는 데는 이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진섭 마을 기자입니다. 저 멀리 함덕 서호봉이 보입니다. 서호봉의 환경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함덕 서호봉 지킴이라는 단체인데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중장년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지 오늘은 몰랐네요. 새벽부터 서호봉 진입로 주변의 풀을 벨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함께 이렇게 현장에 자원봉사를 올라가 하시네요. 보았습니다. 네. 현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지킴이 회원들이 열심히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야, 보기에도 되게 좋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 훨씬 더 좋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도로 자연 환경 자연 가꾸기 위해 힘을 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서호봉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마을의 자연과 환경 그리고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 자신이 마을의 주인이고 마을을 이끌어갈 때 그 마을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명언이네요. 관광객들 됐으나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설비해서 참 굉장히 보람나고 항상 즐겁습니다. 서호봉 지킴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마을 기자 배진섭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주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네요. 이름이 제주고 꿈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어떤 곳인지 김남호 마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밌겠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인 제주고등학교에는 꿈키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창업교육과 실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히나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농촌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돼서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젊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창업 실습을 해서 영농 창업을 지원하는 것. 이게 네, 어린 꿈나무들을 농업인들로 키우는 좀 소홀하게 이루어졌는데 영농 현장과 꼭 같은 조건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실습을 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설립 목적이고요. 취지가 너무 좋네요. 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한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네. 딸기 재배 시설에서는 이미 수확철이 훨씬 지나 마른 잎사귀들만 보입니다. 한쪽에는 모종을 가꾸기 위한 상자들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는 5년 정도 자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졸업생을 여기 꿈키움 사업 협동조합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영농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에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교육이 되겠네요. 가을 향기를 만드는 국화 재배 시설 안에는 파인애플이 더불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창업교육센터 건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레이저 커터기 등 다양한 현대식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도 굉장히 모든 이제 시설이 과학화, 디지털화, 기술화되고 있네요. 자동화되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목공 체험이 가능합니다. 드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급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 3D 프린터 체험을 위한 설비도 충분히 갖추어져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밖에도 아두이노 키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식물 공장 설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곧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우리 학교에 농산물이 생산돼서 이거를 가공 실습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이제 젊은 창업자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다. 젊은 창업자가 양성되면 우리나라는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자 김남오입니다. 이런 그 규제적인 뒷받침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여러 한계들도 네.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가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도 한번 좀 담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좋습니다. 다음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여름을 뜨겁게 달군 제주도 내 해수욕장들이요. 지난 8월 31일에 일제히 폐장을 했죠. 함덕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지영 마을 기자가 폐장하는 날 함덕 해수욕장의 표정을 스마트폰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31일 함덕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2개월간 뜨겁게 달구었던 함덕 해변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서객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남기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어저께 왔는데 이 함덕이라는 것은 처음 온 곳인데 너무 참 감명이 깊고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 듯 파라솔들도 돌아갈 채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해수욕장의 아저씨들이 묵묵히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봉 해변의 구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억을 위해 뒤에서 땀방울을 흘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2달간 젊음을 반납한 안전요원들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땡볕에 달겨진 맞아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놀이 할 때는 이제 구명조끼든 튜브 등 안전에 유의해서 잘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 앉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봅니다. 저 멀리 파도와 함께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따라 유희계점 광고 청막이 유난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군요. 해장에 주목한 뉴스는 별로 없었는데요. 맞아요. 정말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풋귤. 새콤달콤한 향과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지난 8월 27일 풋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풋귤 페스티벌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영은 마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풋귤 맛있죠. 감귤박물관에서 풋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8월에서 9월에 볼 수 있는 제철 풋귤로 맛있는 풋귤청과 감귤 초콜릿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풋귤청을 탄산수와 달콤한 같이 감귤 먹으면 초콜릿 정말 만들기 최고죠. 체험은 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열렸던 풋귤 페스티벌의 현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진행되었던 풋귤 페스티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상 기계가 마을 기자 있네요. 이영은입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너무 짧은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식은 좀 미리 알았으면 네.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갔었을 텐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임팩트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그 추자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참조기, 낚시.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마 이곳도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용현 마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용현 기자. 어디 계세요? 오늘은 추자도 후포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자리 잡은 후포 갤러리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네요. 후포 갤러리 앞에는 특이한 조형물이 하나 있답니다. 보시겠어요? 바다에서 소년이 고래를 낚아 올리는 조형물이에요. 트럭 위에 설치해 놓으니 되게 재미있지요? 네. 자, 그럼 이제 후포 갤러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네, 궁금해요. 독특한 앵글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네요. 뭘 대보나 봐요, 블럭을. 조각을 맞출 수 네. 있는 임남표 작가님이라고 서양화 전공하신 작가분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작품을 옮겨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 개방되어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옮길 수 있도록 네. 네. 신기하다. 네네. 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작품이고요. 퍼즐 맞추기처럼. 뒤에서 보면 시야가 달라 보이는 작품. 네. 멋있죠? 네, 멋있네요. 네.
특이합니다. 네. 이런 거, 이 작품 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제주의 하석콩 작가님 작품인데요. 네. 여기 돌 같죠? 네, 돌 돌이 같아요. 아니에요. 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종이의 재질로 만든 돌 같은 작품. 아, 네. 특이합니다. 네. 입체감이 돌 느껴지네요. 선인장이에요, 제목은요. 아, 돌 선인장. 네. 그리고 저거는 이 작품은 하석콩 작가님이랑 김남표 작가님이 콜라보한 거거든요. 네. 이건 제주 현무암인데 이것도 돌이 아니에요. 정말 특이하네요. 네. 김남표 작가 작품인데요. 네. 요거는 애월이에요. 애월 바다. 애월에서 직접 애월. 작업하시면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또 움직여요. 예, 옮길 수 직접 있는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옮겨 놓을 때마다 이게 분위기가 달라 보이나 봐요. 오. 정말 특이하네요. 이렇게라도 어울리고 저렇게라도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직접 투자해 오셔가지고 네. 바람 부는 날 용동범이랑 또 다니시면서 이미 촬영하신 거거든요. 영상으로 만드셨군요. 네, 영상으로 네. 아, 미디어 아트 이야. 작품 정말 멋있네요. 좀 위험했어요. 이거 찍으실 때. 아, 그래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이 푸포 갤러리의 또 특이한 점은요. 카페가 아담하게 차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차도 한잔 나누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아주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전광수 선생님이라고 무료로 저희 이제 커피를 지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관람하시는 분들 제가 커피를 서비스 해드리고 무료로요? 오시는 분들은 저희 모금함에 아, 네, 네. 전망이 좋은 너무 일을 좋네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름답고 아담한 푸포 갤러리 여러분도 한번 추자대에 오시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핫플레이스입니다. 좋습니다. 이 후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후포 후포가 갤러리라고 뭐예요? 했잖아요. 네. 추자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 예, 그렇구나. 알고 처음 가시면 더 들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사봉낙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일몰 장소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봉인데요. 이 사라봉에 있는 산지 등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하네요. 네. 음악이 흐르는 산지 등대, 문현재 마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이곳은 산지등대 복합문화공간 내의 카페입니다. 오, 또 이런 공간이 있군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야외 공간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일 버스킹 공연은 버스킹 태풍 공연. 영향으로 내리는 네. 비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취소되어 매우 아쉬웠으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 일정을 미리 알아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등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산지등대 노을 버스킹.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마을 기자 문현재입니다. 네, 문현재 기자가 이 버스킹 공연을 취재하러 가셨다가 공연이 취소되니까 대신에 이 등대 전시관을 좀 촬영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버스킹이라고 아주 좀 특별한 발음을 하시는데 버스킹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뉴스로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다도 예절을 배우면서 다양한 차도 맛보는 체험 활동이 인기인데요. 탐라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꽃차 강의를 매달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익 마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꽃차 다도 현장 학습 찾아갔습니다. 탐라 장애인 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매달 꽃차 강의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청 프로그램들이 많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되네요. 후원해주는 네. 것입니다. 2022년 8월 27일 오설록 T클래스 강좌가 오설록 T 뮤지엄에서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20명이 그 강좌를 듣고 배웠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강좌를 마치고 나서 오설록 T 뮤지엄 전체를 돌아보며 쇼핑과 산책을 하며 네. 한가로운 오전을 만끽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겠어요. 네. 오가는 곳이 한정된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좋은 강의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도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꽃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는 JIBS 마을 기자 정재일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네. 다도 장점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네.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흔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렇게 열린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요. 네. 이런 건 좀 정기적으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